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좀 총동원해서 헌법상 인권 보장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항공법을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여타의 항공과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또 항공과 관련된 입법 목적에 따라서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가 있고, 또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법률에 어떤 스스로 규정한 내용들을 해야지 그 방식을 일단 첫 번째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항공안전법이나 사업법에 본질적인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 것이고, 설령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앞서 봤던 과잉금지 원칙 또는 자의금지 원칙 등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걸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항공법의 목적과 이념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개발법에 항공법 1조를 보면 다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목적들을 다 정리해서 보시면, 항공사업법은 어쨌든 이 항공사업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정하다 보면 일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인권이라고 치면, 제한의 목적은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제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에 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또 제한이 가능하다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목적에 있는 거냐면 국민 경제 발전이나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항공사업 체계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상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건을 어떤 허들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나 소나 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항공사업에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항공사업을 진입할 수 있도록, 누구나 나도 항공사업 하고 싶다 하지만 허들을 만들어서 일정한 면허를 받게끔 한 다음에 제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라고 하려면 너무 난립되면 그러니까 이게 건전하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요건을 갖춰서 저 하겠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하고, 또 기존 사업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서 예, 면허를 줄 때 주더라도 내가 좀 더 그런 상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저는 하고 싶지만 그 하고 싶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다 들어주면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좀 폭넓게 제한할 수 있겠다는 거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용자의 편의라고 하면 사실 항공 소비자, 저 일반적인 국민이 이제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국민의 그 어떤 것들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거꾸로 항공사의 어떤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엔 다 보면 공공복리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한 그 항공정책과 수립의 항공정책의 수립이랑 항공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관련돼서 일정한 내용들, 영업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관련된 어떤 측면들이 인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항공법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항공법의 목적과 이념이라는 내용 자체는 공익적인 측면이고, 그 전제되어 있는 어떤 것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익 목적만 다 자기가 좋다는 얘기만 하는 거니까, 어떤 게 지금 제한되고 있는지, 어떤 영업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심을 두고서 볼 필요가 있다란. 항공안전법을 보시면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되는 권고 방식에 따라서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방법을 뭔가 저걸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의, 그러니까 항공사업자, 국가는 뭐 국가가 채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업자, 항공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나 아니면 넘어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권일 수도 있고. 그런 자유들이 의무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따르지 아니할 때 어떤 페널티를 예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질서 유지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공익적인 목적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지금 전제되어 있는, 숨어 있는 인권적인 요소를 여러분들 발견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뒤에 있는 조문들을 우리가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1조만 보고서 공익이 중요하니까 다 모든 게 규제가 정당화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정당화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그 목적이 정당하니까 다 프리패스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적절하고 침해를 최소하게, 피해를 최소하게 시켜야 되고 관련된 이익을 형량해야 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방금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제한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은 헌법을 알아야지만 이 항공법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지, 항공사업법, 항공법을 뜯어봐도 그런 내용 나오지도 않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이미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문의 간극이라든지 실제 운용되는 현황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이런 헌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인데요. 이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고, 철도사고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예방과 안전 확보 정확하게 규명하는 건 좋은데 어떤 권리가 제한되고 있을 것인지 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조사와 사고에 대한 조사, 원인 예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물론 이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 따로 배우겠지만 척법 절차의 원칙이 있고 절차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미국의 NTSB와 같이 정말 독립하고 공정한 조사를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말만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인권이랑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차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항공보안법인데요. 항공보안법은 마찬가지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서 공항시설, 항해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 확보를 위한 어떤 것들을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의 보안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처벌시키고 누구에게 그걸 제압하든지 발견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한 어떤 사람의 영업의 자유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걸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종문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적절하게 잘 제한되고 되고 있는 것인지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항시설법은 공항,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은 비슷하게 항공사업법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잖아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국민경제 발전, 공공복리 증진 비슷비슷하네요. 공항시설 관련돼서는. 하지만 공항시설 내에서도 사실 보완적인 요소 분명히 있거든요. 공항의 어떤 그 질서 유지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긴 있는데 이 공항시설법 1조에서는 그 취지가 약간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항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공항의 질서 유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1조만 봐서는 크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있어서도 어떤 공항의 개발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공항의 질서 유지를 통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을 제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행동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공항 소음 방지법. 이 법은 공항 소음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숨겼던 마음의 얘기를 하면 소음 대책 지역에서 주민 지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항공교통의 활성화. 어쨌든 주민이 정말 진짜 주민의 그 어떤 건강을 생각하고 생활 환경 보장하려고 하면 공항 문을 닫아야죠. 공항에 항공기를 띄우지 않고 공항을 이사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이미 공항에 먼저부터 공항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대책 사업, 주민 지원 사업인데 그 소음 대책 지역을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공항소음 방지법에서는. 그리고 공항소음 방지법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진짜 공항소음 방지를 하고 싶으면 공항을 폐쇄해야 되는 거지만 공항을 폐쇄하지 않고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마음을 달래면서 복지를 증진시켜서 그 공항을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공항소음 방지법의 어떤 숨겨진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이제 정말 그 어떤 자유권적인 측면에서 제한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봤던 사회권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라고 하면 법률에서 설계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책 지역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굉장히 법에서 정하게 나름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권을 제한하는 위에서 보는 것들과 다르게 공항소음 방지법은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목적 조문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고 물론 목적 조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인권에 대해서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인권이 제한되는 그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목적 조문 1조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법 조문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기내 흡연 금지. 결국에는 이제 담배를 태우고 싶은 사람의 흡연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또는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흡연하고 싶은데 왜 기내에서 흡연 못하게 막느냐? 일단 막고 있잖아요. 항공보안법에서 막고 있는데 이게 제한이 어떻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이게 하면 적절한 제한인 것인지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항공보안법 조문을 좀 보시면 23조에 승객의 협조 의무가 기재되어 있고요. 예,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첫 페널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조에 가보시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다 형사 처벌이잖아요. 행정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로까지도 처벌하고 있는 거니까 범죄화 시키고 있는 거죠. 이 흡연, 기내에서 흡연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흡연할 자유는 있는 것인데 기내에서의 흡연이 정말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것은 과태료만 하고 이제 내는 정도 수준인 건데 기내에서 흡연했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되는 거니까 좀 과도하게 된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과거엔 이 흡연권, 길거리 흡연 얘기하는 건데요. 흡연권은 협연권이랑 비교해서 국민의 건강이나 공기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공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주로 이 건강권적인 측면에서 흡연권 제한이 합리화된다라고 논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보안법의 목적이 혹시 다른 승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 그리고 안 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그 건강적인 측면, 건강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약간 그거랑도 연결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판례를 가져서 설명한다고 하면 요 흡연권에 관련된 판례보다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도로에서 좌석들을 매지 아니하고 운전할 자유랑 비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기내 흡연 금지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그 내용만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기내에서 흡연을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하도록 흡연을 금지해야 될 흡연을 해야 될 기내에서 흡연을 해야 될 자유는 아니면 기내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는 어떤 행복 추구권은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매우 큰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의 건강에 피해를 증가시키는 건 기본인데 사회 공동체에 그냥 불이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간에 비해서 또 이제 그 내가 참아야 될 거는 단시간이잖아요. 뭐 비행기를 타봤자 20시간, 40시간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4-5시간일 거고 미주를 가더라도 10시간, 12시간일 텐데 그 정도에 참는 거는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다. 그에 인해서 달성하려는 이런 공익들은 단순하게 이제 내가 담배를 싫어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런 좁은 공간에서 어떤 사고라도 보안 사고가 발생돼서 불법행위 이게 어떤 단순히 금지하는 어떤 흡연을 금지하는 데서 뭐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기내의 어떤 질서 유지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좁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어떤 소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보다는 더 이제 그 항공에 관련된 걸 아시는 분들은 더 이걸 더 세련되게 설명하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단순하게 동승자의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의 자유랑 비교하는 요 판례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요 설명되어 있는 요 판례의 내용을 좀 약간 저희가 원용을 하면 좀 더 문장이 세련되어질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단시간 내에 몇 시간만 제한하는 거니까 또 내리고서 얼른 달려가서 저기 흡연구역 가서 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2호 조문을 저희가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당화시키는데 그냥 무작정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흡연하는 사람들의 자유도 보장하고 인정해 주되 그래도 좀 단기간이니까 좀 참아줍시다. 혹시 필요하면 내가 니코틴 껌이라도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상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자유나 인권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세련되게 제안을 해서 이 테스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여기 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법이 개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까지도 논의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기노 흡연 금지 영역을 따져 보시면 이제 2002년도에 한국의 운항안전법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정률을 살펴보시면 운항 중 항공기 안에서 법행위 착륙 후에서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 이게 시작된 겁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옛날에 돼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운항 기내 흡연 물론 이제 약간 좀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되게 좀 바로 직전인데 항공안전법에 작년 2020년이니까 뭐 작년이 아니라 뭐 최근 뭐 거의 얼마 안 된 내용인데요. 재작년, 하여튼 2020년에 개정된 거에서는 아니 왜 승객들만 금지하느냐? 그래서 항공 종사자나 승무원 흡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승객 건강 문제 및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기 때문에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항공안전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은 항공 또는 객실 승무 종사하는 동안에는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했으면 어차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벌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조문 하나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항공보안법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흡연을 하게 된 사람에서 승객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항공보안법 23조의 승객 협조 의무 외에도 에서 23조의 제1호 위반 또는 흡연을 한 사람 또는 흡연을 한 이제 기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항공 종사자, 객실 승무원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문이 꼬인 이유는 앞에 승객 협조 의무라는 요거를 이제 1항을 굳이 만들다 보니까 협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조문이 이쁘지 않게 꼬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형법 조문은 사실 이렇게 협조 의무를 둔 다음에 제한하는 거는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살인죄를 금지하고 있을 때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걸 위반해서 사람을 살해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주 준엄하게 사람 살인하면 너 처벌할 거다라고 한 줄로 나오는 거지 이게 구구절절하게 표현 안 하거든요. 이 구구절절하게 표현하는 표현은 사실은 좀 이렇게 매끄러운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최근에 와서는 항공안전법에 이런 흡연에 관련돼서 이제는 이제 연역을 또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다가 확대되어서 계류중인 용도까지 확대되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종사자 및 객식 승무원의 흡연 금지로까지도 확대되면서 법이 좀 이렇게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동승객의 건강 문제만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항공기 안전, 항공기 보안,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긴 했지만 또 기내의 질서 유지, 안전이라고 하면 화재를 좀 약간 염두에 둔 것 같긴 한데요. 화재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관련된 기내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논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항공법에서 이제 저희가 허가제를 아까 좀 봤으니까 허가제 또는 자격제, 면허제 명칭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한번 이런 것도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의 허락 없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국가의 허락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그러니까 이걸 허용시켜주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어떻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요건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이걸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 허가, 자격, 면허 등 명칭 불문하고 혹시 어떤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범위 등을 종류를 여러 가지를 설정하든지 범위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 것들을 혹시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 걷어들일 수 있는 건지, 이걸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표로 정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허가류, 이런 것들이 혹시 다른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조문을 이렇게 하나씩 다 천천히 보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스크롤로 내려보시면서 과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허가제나 자격이나 면허나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요건까지 찾아보셔서 뭐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문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테스트가 아니죠. 한번 찾아보시는 걸 연습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 시간 제 수업을 마치고서 반드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보안법 조문,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법을 띄운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항공안전법이 좀 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지금 항공안전법이 찾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고 힘드시면 항공사업법도 좋으니까 기왕이면 다 세 개 법을 다 한번 이번 기회에 눈으로 한번 1조부터 그냥 빠르게 훑어내시면서 이런 조문들은 어떤 것들을 예정하고 있어서 약간 허가 같은데, 허가류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조문들을 발견해 보시는 거, 보물찾기처럼 발견해 보시는 거를 제 마지막 나름의 이제 과제처럼 숙제처럼 드리면서 수업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